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고수 남자입니다. 오늘은 미백 화장품의 성분들과 피부 하얘지는 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가 하얘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피부과를 방문하거나, 두 번째, 피부를 미백해주는 연고들을 사용하거나, 세 번째,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부과를 방문하거나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그런 분들도 많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연고의 경우에는 하이드로퀴논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이드로퀴논은 강력한 미백 성분이지만 백반증이나 부작용 같은 것들을 동반할 수 있는 조금 위험한 성분으로 조심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 의사의 처방이나 아니면 약사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부작용을 배제하고 피부가 하얘질 수 있도록 올바른 미백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백 성분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도 한번 같이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당나무 추출물 2%, 알부틴의 경우 2에서 5%, 에틸 아스코빌 에텔은 1에서 2%, 유용성 감초 추출물의 경우 0.05%,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2%,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3%, 나이아신아마이드 2%에서 5%, 알파 비사보롤 0.5%,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2%입니다. 이렇게 배합된 경우 이제 식약처에서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틸 아스코빌 에텔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그리고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의 경우에는 비타민 C 계열 성분입니다.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도 이렇게 비타민 C 성분이죠.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대표적인 미백 성분들의 장단점을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죠. 알부틴. 베어베리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의 화장품에 배합되는 이제 알부틴은 합성 알부틴입니다. 합성된 알부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높은 온도와 자외선 그리고 효소와 발효물로 인해서 분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알부틴이라는 화학 물질이 일단 이제 분해가 시작되면 알부틴은 하이드로퀴논과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게 화학사슬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는데 미백 연고에서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하이드로퀴논을. 그런데 이제 이 성분이 백반증이나 피부 자극 등을 동반을 할 수가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부틴은 완전하게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성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알부틴에 아무리 최적화되어 있는 화장품을 쓴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화장품을 사용을 함으로써 알부틴이 뭐 분해가 되면서 하이드로퀴논과 포도당으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알부틴 모양의 이 하이드로퀴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비타민 C 계열의 성분들입니다. 이런 성분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C는 이제 멜라닌을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피부를 미백해주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제 매우 안정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비타민 C 성분들은 지금은 뭐 요즘에는 자외선에 이제 강한 비타민 C 성분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 좋은 비타민 C 성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생적으로 산도가 낮아요. 그렇다는 것은 산성이란 말이죠. 피부를 따갑게 하거나 피부를 붉게 하는 등의 이제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타민 C의 단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이아신아마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는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미백 성분입니다. 현재까지는 비타민 B3 성분으로 멜라닌 색소의 이제 활성화를 억제하죠. 멜라노좀의 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피부에 강력한 미백을 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또 이제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빛에도 안정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낮에 사용하거나 밤에 사용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체적으로 항산화 능력과 피부 진정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사용 시에 자극이 거의 없는 편이라서 이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아신아마이드도 어쩔 수 없이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5%, 10%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개인에 따라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가워지는 듯한 이제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결론. 피부과를 방문하셔 직접적인 케어를 받으시면서 홈케어를 통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정량 배합되어 있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 C 그리고 알부틴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스스로의 피부에 가장 잘 맞는 성분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피부는 비타민이 잘 맞다, 내 피부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잘 맞다, 내 피부는 뭐 알부틴이 잘 맞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이드로퀴논도 여러분 피부에 잘 맞아서 최고의 미백 성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피부가 하얘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노력이 모두 빛을 발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